퇴적암과 지지구조 봅시다. 앞에서는 이제 화성암을 배웠고 이제 퇴적암을 할 거예요. 자, 퇴적암은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쇠설물. 쇠설물이면은 뭐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바로 쇠설물에 해당이 되고, 물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작용을, 다져지는 작용을 속성 작용, 그 다음에 이제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속성 작용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될 때까지 전체 과정이 속성이고요. 다짐이랑 교결이 있어요. 다짐은 퇴적물이 위에서 쌓이면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눌린단 말이에요. 계속 눌려요. 그래서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윗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달랐을 경우에 그 큰 틈을 작은 입자들이 채우고 또 눌려지고 하면서 퇴적 입자 사이에 공급, 이게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빈 공간의 크기와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퇴적물의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질량을 갖고 부피는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교결은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적물 속에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그 다음에 규질 물질, 석회질이면 보통 탄산칼슘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규질이면 이산화규소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산화철 등이 퇴적 입자 사이에 침전이 돼서 얘를 단단히 붙게 해서 암석화해서 만들어내는 교결 작용까지를 거쳐야 바로 뭐가 된다?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들은 보통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어요? 물 아래서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왜 그러냐면은 지표로 노출되어 있으면 바람 불어가지고 싹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얕은 호수나 바다, 물론 이제 깊은 데서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쇠설성은 암석의 포화 침식을 받아서 생성된 쇠설성 퇴적물이나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쇠설물도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이 있어요. 특히나 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요 응회암 있죠. 응회암. 응회암 같은 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거에 화산 활동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은 보통은 자갈로 만들어진 거는 여감, 그 다음에는 모래가 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암, 그 다음에는 실드나 점토가 주로 만들어진 거는 이암이나 쉐일 등이 바로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이 되고요. 화산 분출물로 만들어진 거는 뭐 직계암, 응회암이 있는데, 보통은 응회암이 가장 대표적인 화산 분출물로 만들어진 암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화학적 퇴적암은 호수나 바다 등의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 앙금이 되거나 물이 증발해서 남아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석회암, 그 다음에는 이산화규소로 만들어진 처트, 그 다음에는 염화나트륨으로 소금 결정으로 되어 있는 암염.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암염이 발견이 되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바다였다, 그리고 건조한 기후지역이었다. 과거에는 바다였는데 건조한 기후지역이면서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남은 소금들이 암석 덩어리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제 석회질 생물체, 산호나 유공충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 되고요. 규질 처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가 됩니까?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 석탄층을 많이 만들어낸 거는 고생대 양치식물에 해당이 돼요. 고생대에, 그래서 고생대 시기 보면 석탄기라고 하는 시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암석들의 특징이 나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퇴적 구조를 보면은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퇴적 당시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퇴적 구조는 되게 중요한 게요. 퇴적 당시의 환경, 그리고 요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저 퇴적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층리, 경사층리인데, 층리는 여러분들, 층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냐면 퇴적물들이 쌓일 때 요렇게 나타나는 줄무늬예요. 다른 물질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보통 요 층리는 퇴적암에서만 나타나고, 층리면은 퇴적 당시에 해수면하고 나란해요. 퇴적 당시에 해수면하고 나란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경사층리는 이렇게 나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로 수심이 얕은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사막 같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비탈면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아니면은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사층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위쪽은 퇴적 폭이 넓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간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뒤집어져 있게 나타나면은 뭐다? 아, 지층이 위아래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점점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형태로 쌓인 게 점이층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점이층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퇴적될 때, 이거를 보통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여기가 해저 지형 중에 대륙 사면에 해당이 되고요. 대륙 사면 위에 있는 요 퇴적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물어져 내려오는 경사면을 따라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나요. 산사태, 눈사태 같은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탕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혼합을 해서 밑으로 와장창 내려오는 저탕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저탕류가 퇴적이 될 때 여기가 대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입자 크기가 큰 게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거 쌓이면서 이렇게 입자 크기가 점진적으로 작아진 형태로 쌓이고, 또 내려오고, 또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점이층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가 크고 위에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은 뭐다? 아, 역전이 된 지층이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흐는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퇴적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물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나타나야지 역전이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쌓인 겁니다. 뒤집어져 있으면 얘도 뭘로 볼 수 있어요? 역전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열은 건조해서 갈라진 형태의 이런 모양을 건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형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정상적으로 퇴적이 된 거고,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건열은 뭐다? 과거에 여기가 뭐였다? 건조한 지역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연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였다? 얕은 호수나 바다였다.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게 보통은 연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퇴적 구조. 그래서 보면은 형성 원인은 사층리는 바람이나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점이층리는
퇴적물이 가라앉는 저탕류 생성 시 저탕류가 생성했었을 때 퇴적물이 가라앉는 속도 차이로 만들어지고, 연해는 흐르는 물이나 파도,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퇴적 환경은 사층리는 사막이나 삼각주, 그 다음에 저탕류는 대륙대, 수심이 깊은 호수, 연해는 수심이 얕은 물 및 얘는 건조 환경. 그래서 이렇게 퇴적 지형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퇴적 환경을 보면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크게 이제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육상 환경, 연안,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운 바다에서 만들어진 연안,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해양 환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육상 환경을 보면은 육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에요. 보통 그래서 선상지, 여러분들 선상지라고 하는 거는 경사가 급한 산지하고 평지 사이에서 자갈, 모래 등 자장한 퇴적물이 쌓인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보통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오는 지역에 형성이 돼요. 방패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퇴적 지형이다 라고 해서 선상지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육지에서는 선상지, 그 다음에는 하천, 호수, 사막, 비가 등이 있고, 육지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지만 지대가 낮은 일부에서는 퇴적이 일어나고,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들은 주로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연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륙붕 같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데,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강의 하구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거든요. 만나는 하구 지역이 바로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조간대, 그 다음에는 해빈. 해빈은 여러분들 백사장이에요. 모래 백사장을 해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사주, 모래 언덕, 그 다음에는 석호. 대표적으로 석호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경포호 같은 경우가 석호예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은 바다 밑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적 평원 같이 깊은 바다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보통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질 때는 유기적 퇴적암,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는 쇠설성 퇴적암 다 만들어져요. 예, 전부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의 퇴적 지형을 보게 되면은 보통 강원도 지역은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강원도에서는 석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래서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는 자,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으로, 석회암이 나온다. 강원도는 석회암이고 석회암은 고생대예요. 무조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삼엽충과 완종류는 조개화석입니다. 이 발견이 되고요. 연은이나 건열 같은 퇴적 구조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부안 채석강은 여러분들 이 퇴적지층, 층리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중생대 호수에서 만들어진 여감과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층리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은하고 건열 등의 퇴적 구조도 나타나고, 고성, 여러분들 고성 하면은 뭐 생각나요? 공룡 발자국. 공룡은 언제예요? 중생대잖아요. 그래서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된 셰일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되고, 여기도 연은이나 건열 같은 퇴적 구조가 나타나요. 제주도는 무조건 신생대예요, 여러분들. 제주도는 현무암이고,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두껍게 쌓인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층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라북도 마이산에서는 보통 여감이 잘 발달하거든요.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된 여감, 삼,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여감에서 자갈이 빠져나가면 움푹 패인 지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갈이 빠져나간 부분이 뽕뽕뽕뽕 비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침식을 받아서.
여감에서 자갈이 빠져나간 흔적,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포니라고 해요. 타포니. 예, 그래서 마이산에서는 예, 타포니라고 하는 예, 퇴적 구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는 시화 쪽에서도 공룡 알 화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대 형성된 여감, 사암 등의 퇴적암, 그다음에 공룡 알 화석이나 공룡 뼈 화석도 예, 시화 지역에서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구조 봅시다. 지질 구조. 자, 보통 습곡 단층 등을 예, 지질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습곡은 조산 운동으로 만들어져요. 횡압력이죠. 횡압력. 습곡은 조산 운동에 의한 횡압력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횡압력으로 만들어지는데 암석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그래야 부러지지가 않고 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가 바로 뭐다? 습곡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지나는 축을 습곡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습곡축의 양 경사면을 날개 위로 볼록하게 휘어진 부분이 여기를 배사,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은, 자, 여러분 요렇게 만약에 노출이 돼 있어. 그러면은 얘하고 높이는 같지만 실제로는 배사축에 있는 게 훨씬 더 오래전에 쌓인 지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사축으로 접근할수록 연령대가 증가하고, 향사축으로 갈수록 점점 연령대가 감소하는 상대 연령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어차피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먼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압력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습곡은 이 지표면에 거의 수직인데, 이제 경사습곡은 이 습곡 축이 약간 비스듬한 거고, 거의 옆으로 누워버린 횡화습곡, 이렇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압력이 제일 큰 거겠죠. 근데 횡화습곡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지층이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일어나요. 위아래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화습곡에서는 지층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혀져 있는지 안 뒤집혀져 있는지는 아까 나왔던 퇴적 구조 등을 보면서 바로 판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층은 끊어진 거예요.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을 경계로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단층은 온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습곡이 일어나는 깊이보다는 얕은 지표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층 경사면이 있었을 때 경사면에 기울어진 위쪽을 뭐라 불러주냐면 상반, 기울어진 아래쪽을 하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단층은요 장력,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았을 때 상반이 하반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정단층, 그 다음에 양쪽에서 밀어주는 횡압력을 받았을 때 상반이 하반보다 위로 이동해 있으면은 역단층, 그 다음에는 이 둘은 수직 이동 단층이라고 불러요. 얘는 수직 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주양 이동 단층은 수평 이동 단층에 해당이 되는데, 단층 면이 위아래로 간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층이 위 상반 하반이 없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에서 정단층은 주로 어디서 발달할 수 있냐면은 장력이 발생하는 해령이나 열곡대에서 보통 정단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해구나
습곡산맥 근처에서 예, 역단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주양이동 단층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수평이동 단층인 변환단층이 바로 예, 주양이동 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판의 경계랑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전리.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리가 많이 생성이 된, 전리는 단층하고는 달리 전리면을 기준으로 얘는 따로 이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리가 그리고 전리가 많으면 틈이나 균열이 많기 때문에 전리가 잘 발달할수록 풍화 침식 속도가 빨라져요. 전리가 잘 발달할수록 풍화 침식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는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굳으면서, 정확하게는 빠르게 지표에 노출돼서 빠르게 굳으면서 수축할 때 만들어지는 주상전리가 있고,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해서 지표로 노출되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만들어지는 판상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냉각 때문에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주상전리고, 지표로 융기해서 압력 감소로 인해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해서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경우는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을 때 부피가 수축하면서 단면이 오각형 또는 육각형이 긴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주상전리.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할 때 압력 감소하면서 판 모양으로 갈라진 판상전리들이 있는데, 주상전리는 보통은 화산암, 특히나 현무암에서 잘 나타나고요. 보통 검어요. 그 다음에 판상전리는 심서망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산 인수봉에서 판상전리 보이고요. 이 심성암 중에서도 화강암에서 주로 이 판상전리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 봅시다. 부정합. 정합이 아닌 게 부정합이에요. 정합은 퇴적 물이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질 때 중간에 시간적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쌓인 지층을 뭐라고 불러줘요? 정합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부정합은 퇴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상하지층 관계를 정합이라고 하고, 그런데 중간에 오랜 시간 중단된 후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은 퇴적 지층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줘요? 부정합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부정합이 생기게 되는 과정은 퇴적되고 융기하고 이 풍화 침식을 받고 침강하는 요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융기하고 올라온 부분이 풍화 침식 받고 침강하는 요 과정에서 바로 퇴적 단절, 그러니까 시간적 단절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한 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면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뭘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 기저여감층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퇴적층이 풍화 침식이 되면서 깎일 때 여기에 입자가 큰 여감층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기저여감층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다? 아, 여기가 뭐다? 부정한 면이다를 확인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부정합은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지층이 서로 이렇게 나란한 평행부정합, 그러니까 평행부정합이 생긴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뭐냐면은 중간에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습곡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상하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경사부정합,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습곡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의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하는 난정압 등이 있어요. 자, 보통 난정압은요, 화산이 분출하고 분출한 부분이 깎이고 그 다음에 쌓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관입이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난정압은 다른 부정압이 만들어질 때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시간적 간격이 훨씬 더 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입하고 포획 봅시다. 관입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분출을 한 건 아니고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관입이라고 하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관입을 할 때 요 주변 있죠? 요 주변은 열에 의한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보죠. 이게 만약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관입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관입암인지 이게 분출을 한 건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변성된 부분을 확인을 했었을 때 아래 부분이죠. 여기만 이렇게 변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위에까지 변성된 부분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뭐라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관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즉 윗부분이 변성된 부분이 없으면 분출하고 윗부분이 깎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퇴적이 된 건데, 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까지 다 변성이 돼 있다는 소리는 관입을 해서 주변 암석들이 다 뭐가 일어났다? 변성작용이 일어났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입은 주변의 암석에 비해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암석은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획은요, 마그마가 관입에서 올라올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 마그마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돼요? 갇혀서 굳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그마보다는 녹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높은 암석이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포획된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하고요. 포획암을 관찰하면 화성암과 그 주변 암석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입을 하면 관입한 암석보다는 관입당한 암석이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먼저 암석이 있어야 거기를 뚫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포획암은 관입암 암석보다는 당연히 연령이 어떻게 돼요? 많습니다. 먼저 만들어졌거나 더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암석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2점) (3점) 한번 다 풀어봅시다. 요거는. 네. 아이고, 8번에 1, 9번에 4, 10번에 3, 11에 5, 12에 2번입니다. 자, 질문 2점짜리 없어요? 2점짜리는 딱히? 그럼 이제 3점짜리 보자. 3점짜리 1번에 3, 1번에 4, 2번에 2, 3번에 1, 4번에 3, 5번에 3,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1, 11에 2, 12에 5번입니다. 자, 질문. 저 2번이요. 2, 3점짜리. 2요? 자, 석탄, 석회암, 역암, 이암
주요 구성물이 쇠설성 퇴적물인 건 여기서 누구예요? 여감, 이암. 이 두 개가 쇠설성 퇴적물이고,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하면은 석회암하고 건연이 나타날 수 있는 암석은 누구예요? 이암이에요. 여감에서는 건연이 잘 안 나타납니다. 퇴적물의 기원이 식물체인 건 석탄, 석회암 중에서 석탄, 아닌 거는 석회암. 이렇게 되겠죠. 일단 석탄은 A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A에서는 생물체의 골격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화석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능합니다. 하천의 상류에서는 B보다 C가 더 잘 만들어진다. 상류에서는 보통 뭐가 만들어져요? 여감이. 하류에서는 보통 쉐일 같은 쉐일이나 사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기탄 없이 질문하세요. 없어? 뭐 3번. 이거? 자, 지층 단면에서 점이층리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입자 크기가 C, B, A 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이층리에서 아래가 제일 크고 입자 크기가 그 다음에 B, A니까 순서대로 쌓인 거죠. 이건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점이층리는 아래가 입자 크기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A는 C보다 대체로 크기가 작은 퇴적물이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수심이 얕은 물 밑이 아니라 보통 수심이 깊은 곳, 그러니까 대륙 사면과 그 아래에 있는 대륙대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니죠. 역전 안 됐습니다. 역전이 됐으면 위가 커야 돼요. 입자 크기 자체가. 네. 또?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엔 없어? 응.